중국의 코로나로 왔다가 다양한 검수에 들어간 멧돼지. 익산 소각장의 위탁업체 선정을 놓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탈락업체가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구심점인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화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는 22일 프로농구 개막을 앞두고 전주시가 실내체육관을 긴급 보수했습니다. KCC 농구단의 연고지 이전 논란을 불러왔던 신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창업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는 창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익산시의 쓰레기 소각장 위탁업체 선정을 놓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탈락업체가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에 200여 톤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익산 소각장입니다. 익산시는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돼 지난달 소각장을 맡아 운영할 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위탁업체가 탈락하고 경기도 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의 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지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익산시 조례는 참가 자격을 동일 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갑자기 동일 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이란 규정을 삭제해 참가 자격을 완화하면서 무자격 업체가 선정됐다는 주장입니다. 동일 분야는 200톤 이상 소각시설을 운영한 사람이 이 소각시설을 참여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입찰에 대한 1순위, 2순위는 이 부분에 이제 해당이 안 됐다. 익산시는 조례가 지나치게 입찰 범위를 제한해 업체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입찰 자격을 완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례로 한다면 소각시설이 200톤이고 폐기물 매립시설이 11만 2,900제곱미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는 대상이 없어요. 현 운영사는 법원에 입찰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새로운 업체에게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으로 소각장이 멈춰서면 익산에 자칫 쓰레기 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미국과 호주 등의 양봉 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작은 벌집 딱정벌레가 지난달 국내선 처음으로 경남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남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양봉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끼 손톱만한 새까만 벌레들이 벌집 사이를 빠르게 오갑니다. 벌통 입구에는 애벌레 수십 마리가 뭉쳐 쉼없이 꿈틀댑니다. 진짜 많다. 이게 땅속으로 기 들어가는 거야? 예. 이게 엄청 빠릅니다. 이 키는 것도. 회장님. 남아프리카가 원산지로 지난 1998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작은 벌집 딱정벌레입니다. 꿀벌 해충으로 미국과 호주 등에서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딱정벌레 애벌레는 벌통을 파고 들어가 꿀과 화분을 먹어치우고 벌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충 배설물은 꿀을 발효시켜 못쓰게 만듭니다. 이 딱정벌레가 지난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남 밀양에서 발견된 뒤 창녕과 전남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확산이 될까도 아직 모르는 상태고, 그러니까 내년 봄쯤 되면은 아마 이것이 딱정벌레가 어떻게 확산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라북도가 긴급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예방법조차 없습니다. 심하게 감염됐을 경우에는 벌통 전체를 소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전라북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산될 걸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축산과나 또 농촌진흥청 또한 장수축산위생연구소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정확한
어떤 원인을 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들이 예기치 않은 외래 해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옥정호 개발을 둘러싼 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이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지난해 8월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자 수상 레포트타운 조성을 추진했지만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읍시는 수질오염을 이유로 반대하며 임실군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두 시군을 중재하고 있지만 갈등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조율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가 없이 남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 이들 자원봉사자 활동의 구심점이 자원봉사센터인데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가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운영비 대부분을 전라북도로부터 지원받는 기관입니다. 직원은 센터장과 처장 2명 등 모두 13명입니다. 민선 5기 때는 6명이었지만 민선 6기 출범 이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도영 도의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인력 확대가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송화진 도지사가 자원봉사센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기 사람 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자원봉사 업무에 있어 다른 종사들과 특별히 능력이 월등하다거나 지사님의 입지를 위해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도 채웠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송화진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관과 인사 규정에 따라 전문 인력을 공개 채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용된 어떤 사람도 자격 기준에 미달된 사례는 없었고 업무의 전문성과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력이 채용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민간 위탁해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송화진 도지사는 지금 같은 법인 운영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도의회 이해숙 의원이 청년 실업의 대책으로 청년 수당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북의 청년 실업률이 12.5%로 전체 실업률의 3배가 넘지만 청소년 예산 비율이 갈수록 줄고 있다며 전북에서도 매달 60만 원 안팎의 청년 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서울은 85%, 성남은 67%의 높은 재정 자립도 때문에 청년 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17%에 불과한 전북으로서는 청년 수당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법 매매가 전국 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많아 산업단지의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서 30건의 불법 매매가 발생해 160억 원의 차익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매매가의 토지값만 반영되면서 정확한 건물 가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익이 크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산업단지가 투기 장소로 전락한 의혹이 많다며 불법 매매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 프로농구 개막을 앞두고 전주시가 전주 KCC의 영고 경기장인 전주 실내체육관을 긴급 보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봄에 KCC의 연고지 이전 논란을 불러왔던 경기장의 신축 여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KCC의 연고구장인 전주 실내체육관입니다. 경기장 외부 오래된 기둥과 내려앉은 바닥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도 손을 봤습니다. 지붕에 낡은 구조물 부속물과 난간 등을 교체했습니다. 6년 넘게 쓴 농구대 역시 최신형으로 바꿨습니다. 전주 실내체육관 안전 문제와 관련 KCC 측에서 보수 요구한 균열,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2일 시즌 전까지 보수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전주시는 전광판을 바꾸려 했지만 체육관 안전 구조상 포기하고 이번 시즌이 끝나는 대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보강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KCC 측은 급한 대로 보수가 이뤄져 경기를 치르는데 불안감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체육관 신축 약속으로 연고지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가시적인 면이 보이지 않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실내 체육관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6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신축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가 체육관 신축에 대해 1, 2년 안에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면 KCC의 연고지 이전 논란은 다시 불거질 소지가 커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대병원의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비용이 11개 국립대 병원 가운데 5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지난 6월 기준으로 환자 1인당 본인 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전북대병원의 자연분만 비용은 43만 원, 제왕절개 비용은 11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대병원의 자연분만 비용은 가장 저렴한 부산보다 27만 원이, 제왕절개 비용은 가장 싼 강원보다 59만 원이 비쌌습니다. 이 의원은 제각각인 출산 비용 때문에 산모들이 혼란스럽다며 국립대병원의 환자 본인 부담금 격차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제시가 세운 박정희 방문 기념비를 철거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제 시민사회단체 연합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방문한 자리마다 비석을 세우는 것은 우상화나 다름없다며 김제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방문 기념비를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해 김제 백산 전망대와 월촌 양수장에 박 전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비석을 세워 진보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대학생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창업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는 창업 박람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피규어 같은 장난감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작은 부스가 혼잡합니다. 아이가 아닌 어른들을 대상으로 장난감과 소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2년 전 대학생들이 창업했는데 아이 때 감성을 되찾고 싶은 어른들을 공략한 게 주요했습니다. 한옥마을과 전북대 앞에 매장을 열고 연 매출 4억이 넘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남자분들은 피규어나 장난감을 많이 찾으시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인형 같은 소품을 모으시면서 어렸을 때 향수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소 가죽으로 직접 만든 지갑과 벨트, 열쇠 고리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수제다 보니 기성 제품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대학도 휴학한 채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야심차게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거기서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배우고 또 얻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전북 지역 대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창업 박람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학생 창업 아이디어가 전시됐습니다. 청년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창업 부스마다 학생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이미 창업해 성과를 거둔 업체와 아이디어 수준의 창업 동아리 간의 정보 공유도 활발했습니다. 이 밖에 각종 취업 관련 상담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돼 대학생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됐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창업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지만 열정만 가지고 창업 성공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운 만큼 학교는 물론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의 노인 인구는 33만 3,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8%를 차지해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전남 20.5%에 이어 2번째로 높았습니다. 시군에서는 임실군의 노인 인구 비율이 31.5%로 가장 높았고 진안군이 31%, 순창군이 30.4%였습니다. 전국체전 엿새째인 오늘 전북 선수단의 선전이 이어졌습니다. 군산상고 야구팀은 3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고 진안군청, 역도 유동주는 3관왕에 오르는 등 전북은 오늘 하루 14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전북은 체전 마지막 날인 내일 배드민턴과 레슬링 등 8개 종목에서 추가 메달을 노립니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군산대학교가 오늘 프라임 사업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프라임 사업은 창의적인 융합형, 실무형,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사회 변화와 산업 수요에 맞춰 학생의 진로 교육을 강화하게 됩니다. 군산대는 프라임 사업을 통해 각 분야와 교육 연계를 강화하면 학생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 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완주군 소양면 자신의 집 앞에서 대리기사 46살 이모 씨가 요금으로 3만 원을 요구하자 평소보다 10,000원 비싸다며 이 씨와 이 씨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안경찰서는 자신을 청와대 국장이라고 속여 초등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4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예비군 면대장 출신인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초등학교 동창생 49살 박모 씨 등 4명에게 자신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장이 됐다고 속인 뒤 군부대 인근 토지 투자를 명목으로 88차례에 걸쳐 4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22.6도, 전주 21.5도 등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이번 일요일 비가 오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